이웃의 한국시 읽기 166번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거 시의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거예요. 그 동아일보 컬럼으로 남인의 문학평론가가 실린 건데 그걸 읽고 좋아서 그대로 우선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보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보평저 입이라도 물고 있는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아래선 마주잡을 손으로 오고 있거니 고정이. 이분의 시는 약간 참여파 시인데 참여파 시들이 보통 쉬운데 이 시는 아주 깊이가 있어서 좋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우선 평론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면 더 고달프다. 사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든 일이어서 목표가 너무 높으면 이룰 수 없다. 사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기도 쉽지 않다.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치열하게 사는 우리는 영혼을 다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가진 힘을 다 써버려서 누워있는 사람, 다쳤지만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마음이 다치면 외로움도 함께 온다. 세상은 웃고 나만 우는 듯 느껴진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잘 찾아보면 마음 아픈 곁에는 아픈 마음 곁에는 아픈 마음이 있다. 아픈 마음 위로하는 더 아픈 마음이 있다. 고증희 시인의 이 작품은 일상의 상처 한 개인의 아픔 위에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다. 1983년대 나온 시집에 실려 있고 시대의 부정에 압당하는 고통을 다뤘다. 하지만 시가 꼭 태어난 대로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아픈 영혼들을 위로한다. 상황 갈 때만도 못한 나를 탓하다가도 영원한 고통은 없다고 하니 다시 살자는 생각도 든다. 꿈의 끝에는 도와줄 손이 올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시에서는 그 손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면 작품이 손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주는 듯하다. 짧은 시 한 편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용기를 만들어준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림. 이 시를 읽을 때 이런 시들이 참 좋은 시가 어떤 거냐면 아주 현실적으로 맞아요. 사실로 맞아. 그런데 그 사실의 뒤에,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묘사, 재현이기도 하지만, 이면서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의 확실한 재현이고 묘사이기도 하면서도, 이 현실 세계, 현실의 세계관을 응? 넓혀주는 해방감과 자유를 주는 힘이 있는 시. 이 좋은 시 중에 하나예요. 면서 좋은 시들은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가는 방법론. 여기서 실론이라면 실론이겠죠. 실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방법론이겠죠. 그런 세계를 열어가니까. 실론을 함축하고 삼축하고 있어요. 그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현실 세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맞아 그런 현실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자의 공감을 어? 유발하면서도 그걸 이끌어가서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상했어요. 갈 때는 연약하고 뿌리 흔들리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 갈대라도, 그 상에서 있는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뿌리가 깊으면, 뿌리가 깊으면, 심지가 깊으면, 차라리 심지가 깊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할 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상황할 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도록 주어진 나라, 땅이, 이 세상이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데 한 계절, 이 한 계절은 갈대의 계절이죠. 갈대는 한 계절이 있죠. 한 계절 정도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로가 주죠. 내가 상황갈 때라도 나하고 동감이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넉넉히 흔들릴 수 있냐면,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잖아요. 이게 갈대죠. 갈대 그 하늘공 같은데 갈대를 보면 갈대가 쭉 있는데, 봄이 되면 다 사라지고 잘리고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밑둥을 다 잘라도 뿌리만 있으면 새수는 돋는단 말이죠. 충분히 흔들리자. 안영원이.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한 위로가 되죠. 충분히 흔들리자. 그래, 흔들리는 걸 받아들이자. 응? 우리 서로 우리 상한 영혼이요. 흔들림을 받아들이죠. 응? 이런 거죠. 그죠? 상한 영혼이요. 흔들림을 받아들이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흔들림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위로죠. 위로.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놀라요. 충분히 흔들리며 보통에게로 가자. 보통에게로 가자. 이게, 뛰어난 시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껴요. 그지? 보통의 회피가 아니라, 보통의 회피로서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 가 아닙니다. 회피로서의 위로가 아니에요. 보통에게로 가자예요. 이 시가 보통의 시를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에게로 가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상황할 때, 고통을 당한, 고통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성을 수용하면, 고통을, 그것도 하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운동권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응? 나도 그런 그 정치적인 거는 관심이 없고, 그죠? 이게 아주 뛰어난 절창이 돼요, 여기가. 동에게로 가자. 놀라운 구절이 돼버렸어. 글씨가 힘이 확 생겼어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입이라도. 부평초는 알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물 위에 떠 있는 풀 같은 건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지? 그러니까,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물 위에 떠 있는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핀단 말이죠. 응? 반복이죠. 강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평초 잎이 나를 포함한 사람들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독자가 나만을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시의 시작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시에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그러면, 어, 나처럼 상한 갈 때, 나는, 그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가 됐었어요. 그지? 근데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잎은 많죠? 잎은 많아요. 부평초라도가 아니라 부평초 잎이라도, 이것도 놀라운,
구절이에요.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잎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성이, 그지? 전부. 단수가 아니라, 지금 나를 포함한 전부. 어? 의, 음, 어?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그래서 무슨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서나. 이 단어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 어디거나, 게으른 흐르고, 이 세상 어디거나, 그런 표지들.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흐르고 등불은 펴지듯은 요거는 요거는 자연의 묘사였지만 그죠? 자연의 섭리의 묘사였지만 그 묘사가 뭘로 발전하냐면 게을이 흐르고 등불이 켜지는 인간사 그죠? 인간세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삶이란 말이죠. 오는 우리 사람들의 삶. 세계로 확대되는 거죠. 상상력이. 응? 상상력 확대가 되는 거죠. 상상이 세계가 확대되는 거죠. 응? 꽃은 피거니 묘사가 돼서 갑자기 이게 자연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은유가 되는 거죠. 그죠? 비유. 유추가 되는 거죠. 유추. 비유. 자연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묘사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플러스 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로 확대가 됐어. 상상의 세계가 사리에 확대가 벌어졌어. 이상 어디서나 그 배울은 흐르고 이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뭐가 나올지 알겠죠? 가자. 고통이. 얼마떼고 가자. 이제 고통은 누구예요? 이제 고통은 나이기도 하면서 그 고통은 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근데 고통은 우리 모두의 이름은 고통인 거죠. 굉장히 한국적이죠. 동양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고통을 인간의 그 어떤 한, 그, 거기는 이제 근대사는 고통을 나루치게 성공만 중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시들의 가장 좋은 점은, 어, 서구의 자아가 아니라, 한국의 자아, 고통의 자아, 그지? 고통의 자아. 고통의 자아관, 고통의 자아라는 세계관. 이거는 이제 동양적 사관이에요. 서양에서는 이런 서양 사람들한테 가자 고통이요 얘기하면 왜 내가 고통이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서양 친구한테 있으면, 에? Let's go pain, you are pain, I am pain, we are pain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세상에서 갑자기 페인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자 고통이요. 삶았다고 가자. 어렵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외롭기로 작정하면, 이것도 멋진 말이에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외롭다는 말이, 외로움은 논리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외로움, 여기다 쓰면 좀 밑에 쓰기 좀 기니까, 오늘 아주 멋진 말이라서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돼요. 외로움은 외로움이에요. 근데 작정한 외로움은 솔리튜드예요. 고독이에요. 고독. 작정한 외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외로움이, 외로움이 불안과 우울의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라면, 작정한 외로움, 고독은, 이거는, 결혼 등 인간관계의
행복의 원천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작정한 외로움, 즉,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여기다 한 가지 더 써보면 너무 튀어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줄 더 쓸게요.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인간관계가요, 사람들 삐대는 사람들 있죠. 그게 결국 인간관계가 유지 못 되는 이유예요. 홀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거잖아요. 당신을.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어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어서, 홀로 결정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원천은 작정한, 외롭기로 작정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든 못 가랴. 모든 행동, 모든 행동, 응? 행위, 행동은 그냥 액트제, 행동. 그냥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닌 행위, 비헤이비어, 의도를 가지고, 그죠? 행위, 행위의 힘이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동작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닌, 칸이 짧아서 내가 영어로 안 썼어요. 비헤이비어. 행위의 힘이란 말이죠. 어딘들 갈 수가 있을 거라는 말. 그죠? 내가 작정한 외로움을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하기로 목숨 걸면. 이게 이제 그때는 아마, 이거 쓸 때는 아마 운동, 그런 거겠죠. 뭐 투쟁, 뭐 그런 거겠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독재의 그런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 뭘 하든지, 뭘 하든지 가기로 목숨을 걸면 지는 애가 문제냐. 상황이 뭐가 문제겠냐고. 응? 상황이 문제가 아닌 이유는 자신의 결단, 그죠? 주체적인 결단. 응.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드디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드디어 나로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래야 뭐가 벌어져요. 이렇게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I love you, I라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면,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정한 희망, 공동체의 형성에 희망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지만 뭘 넘어갈 수 있냐?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뿌리 깊은 벌판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뿌리 깊은 벌판이에요. 왜? 진정한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응?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뿌리가 깊죠. 그 사람들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땅에 내리고 쓴 사람들이라.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을 불듯. 물론 세상은 고통의 세상, 응? 삶은 고통인 것. 응. 고통이란 불교적 응, 상상력, 그대로 있어요.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졌다. 내가 그냥 그 때문에 고통이 짱하고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문제는 뭐냐? 두 팔로 벌어도 바람은 불지만 뭔 없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비탄이란 없는 거죠. 이게 희망의 이름이에요. 희망은
희망은 영원한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눈물이 없어진다는 건 희망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어진다는 것, 그건 뭘 뜻해요?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 영원한 비탄이란 없는 거죠. 영원한 눈물은 일시적인 거고, 비탄은 지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긴 거고, 그러니까 짧은 슬픔, 긴 슬픔이죠. 왜 긴 슬픔이 짧은 슬픔? 짧은 슬픔도 없지만, 요건 슬픔이고, 필링이고, 요건 이모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 짧은, 기타는 긴 정서. 응? 그러니까 짧은 눈물도 없고,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눈물도 없고, 긴 기간에 이뤄지는 비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들이 그 이유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캄캄한 밤에 세상은 응? 캄캄한 밤이라도 고통의 밤이니까 고통의 세상이니까 근데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든. 절정해. 멋있는 말. 왜 마주 잡을 손 하나 올까? 내가 작정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작정한 외로움을 가진 하인, 다정함이 나타날 거예요. 작정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만이 다정하게 그 외로움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 고통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주 잡을 수는 바로 내가 맨날 주장하는 다정함. 이것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맨 위부터 읽어야죠.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평안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 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위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자 고통이여 얼마 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